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의 책 제목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님이 지으셨고요. 무작정 앞으로 달려나갈 수도 가만히 앉아서 움츠러들 수도 없는 불안.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가장 버거운 시기인 불안. 불안하니까 막막하니까, 흔들리니까, 외로우니까, 두근거리니까, 그러니까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에게 쓴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년 넘었고요. 오늘은 저는 까르페 디엠 사용법과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게요. 까르페 디엠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시에 나오는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괴짜 선생 키팅의 대사로 유명해졌다. 호라티우스의 시에서는 시간이란 덧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영화에서는 평범한 삶을 살지 말라는 취지로 사용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글귀이지만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무척 다양하게 해석되는 듯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현재를 어떻게 즐기라는 말일까? 이 글귀는 아마도 행복의 맥락에서 풀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만든다. 지난날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성공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억세 믿음이 있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나 또한 내일의 야망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입받으며 자랐다. 성취 권하는 사회,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마법의 주문이었다. 하지만 행복이란 성공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즐긴다는 것이 단지 쾌락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절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즐기는 진정한 태도이다. 까르페 디엠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나간 나날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채워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필요 없는 의무감으로 현재가 비참해져서는 안 된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가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목표를 확고하게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순간순간의 발걸음을 또박또박 옮길 수 있을 때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까르페 디엠 하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한다. 비록 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만큼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까르페 디엠의 진정한 의미다.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이상하게도 영어는 잘하고 싶었다. 사법고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대생의 생활이란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4학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해지면서 문득 영어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1980년대의 법과대학이란
원서 한 권 교재로 쓰지 않는 곳이어서 대학 졸업반이 된 내 영어 실력은 고3 때보다도 못했다. 그러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영어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시사 주간지를 읽어 나가기로 했다. 참 신통한 것이 다른 일에는 그렇게 나태하던 내가 1년 동안 그 숙제를 매일 했다. 그때 영어가 무척 늘었다. 그 후로 나는 영어 덕을 많이 보았다.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쟁률이 15대 1쯤 되었는데 행정학 교양 수업도 한 번 듣지 못했던 내가 수많은 행시 준비생들 틈에서 꽤 좋은 성적으로 붙었다. 영어 시험 성적이 좋았던 덕이다. 또 석사 장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석사 학위를 받고 국사, 영어, 제2 외국어 이렇게 3과목을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면 단 6개월 만에 훈련으로 장교 계급까지 주며 군복무를 대신해 주는 것이었다. 당연히 다들 관심이 많았고 합격이 쉽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내가 제2 외국어로 선택했던 독일어가 무참히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다 포기하고 입영을 준비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영어 점수가 좋았던 덕인 것 같다. 이후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유학을 떠나고 학위를 받을 때까지 영어는 참으로 여러 번 효자 노릇을 했다. 1986년 하루 1시간의 1년 투자가 이후 꽤 오랜 기간 나를 먹여 살렸다. 그때부터 나는 1대1 원칙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하루 1시간씩 1년간 투자하면 무엇이든 꽤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원칙이다. 물론 프로급의 최고 수준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소박한 목표는 이루게 해준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는 이 원칙으로 운동을 해서 식사 조절 없이 요요 현상 없는 7kg 감량에 성공했던 기특한 기억도 가지고 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몰아 하는 것은 쉬워도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 실은 나도 겨루기만 하고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훨씬 더 많다. 우리 모두 작은 소망을 하나 둘씩 갖고 산다. 테니스를 잘 쳤으면, 플룻을 잘 불었으면, 혹은 일본어를 할 수 있었으면, 막연히 생각만 해왔던 소망도 1대1 원칙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상 속의 꿈이 아니다. 꾸준함의 힘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말콤 글래드월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것이 나온다. 비틀즈나 빌 게이츠 같은 비범한 인재들, 즉 아웃라이어, 정상을 벗어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그거의 성취는 모두 1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타고난 천재로 알고 있는 모차르트도 실은 1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재능을 발휘했다고 한다.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모아야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아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연습량이다. 거기에 비범한 재능도 겸비해야 한다. 이것에 비하면 하루 1시간씩 1년, 모두 더해도 365시간은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은가? 물론 1만 시간을 투자해 김연아 선수처럼 된다면 바랄 것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비틀즈나 모차르트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소박한 삶에서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며 살기에 1대1 원칙이란 하나의 최소한이 아닐까? 연습하는 자와 저축하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연습과 저축은 모두 미래의 달콤함을 위해 기꺼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감수는 1만 시간처럼
무지막지한 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대도 한번 실천해 보지 않겠는가?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제가 이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그 메인 전달하는 내용이 무언가 보면요. 즐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꾸준히 해서 결국은 그것이 까르페 디엠이고 또 1만 시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K2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